여러분, 해커들은요, 이제 여러분 회사를 직접 노리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함께 일하는 가장 믿는 파트너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만약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대응 매뉴얼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정말 상상 이상의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신뢰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있잖아요. 그 파트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커한테 여러분 회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마스터키를 넘겨줬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이게 바로 서플라이 체인 공격, 우리말로는 공급망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정문은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라 담벼락이 좀 낮은 옆집, 그러니까 보안이 생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통해서 슬쩍 넘어 들어오는 아주 교활한 방식이에요. 내가 매일 믿고 의지하던 파트너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해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완전히 해부해볼 자료는요. 바로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그러니까 시사에서 발표한 공식 서플라이 체인 침해 대응 플레이북입니다. 말 그대로 작전 계획서죠.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아주 든든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작전 계획서를 살펴볼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고 총 6단계에 걸친 방어 전략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나갈 겁니다. 준비 단계부터 탐지, 분석, 복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는 방법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보이지 않는 위협, 공급망 공격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자, 공급망 공격.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해커가 여러분 회사를 직접 뚫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저 회사랑 일하는 협력업체나 소프트웨어 회사는 보안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고 그쪽을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다리 삼아서 최종 목표인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쓱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북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준비의 방패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뭐냐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 시작되기 아주 훨씬 전에 미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준비 단계는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4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즉 우리와 연결된 모든 공급업체 목록을 쫙 만듭니다. 둘째,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위험할지 각 업체의 위험 등급을 매겨보는 거죠. 셋째, 이제 실질적으로 문 단속을 해야겠죠? 보안 장치를 구현해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방 훈련을 하는 것처럼 미리 사고 대응 계획을 세우고 연습해 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단속, 즉 핵심 보안 통제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 최소 권한의 원칙. 이건 뭐냐면요. 공급업체한테 딱 필요한 만큼만, 정말 최소한의 열쇠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네트워크 분리. 이건 만약에 파트너사 쪽에서 불이 나도 우리 본진까지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아예 방화벽을 쳐두는 거죠. 당연히 모든 활동은 CCTV처럼 기록하고 감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무조건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조항을 쾅 박아두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철저해도 100%는 없겠죠. 침입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침입자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플레이북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 바로 신호 탐지 및 분석입니다. 해커는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그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예를 들어, 저 공급업체 계정이 왜 새벽 3시에 접속하지? 평소랑 다른데? 라거나 갑자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건 거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IOC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Indicator of Compromise, 우리말로는 침해 지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나 DNA 같은 거예요.
해커가 사용한 IP 주소라던가 악성 코드 파일의 고유한 디지털 지문 같은 거죠. 이게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확실하게 털렸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격자들은 주로 어떤 길로 들어올까요? 가장 흔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믿고 쓰는 소프트웨어 있죠. 그 업데이트 파일에 몰래 악성 코드를 심어서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파일인 줄 알고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트로이의 목마였던 거죠. 두 번째는 더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공급업체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떻게든 훔쳐내서 마치 정상적인 직원인 것처럼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침입이 확인됐습니다. 집에 불이 난 거죠. 이제는 불을 끄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 격리 및 시스템 복구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공급업체 계정부터 즉시 잠가버리는 겁니다. 해커의 접근 통로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확인된 해커의 IP 주소나 도메인 싹 다 방화벽에서 차단하고요. 그리고 이미 감염된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 분리시켜서 암세포가 더 퍼지지 않도록 격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안에 숨어있는 악성 파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커가 들어왔던 보안구멍을 막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복구라는 게요, 그냥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만 하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또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복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련 부서나 파트너들이랑 투명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거, 이게 어쩌면 기술적인 복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넘어진 김에 땅을 더 단단하게 다지고 일어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교훈 및 방어 강화입니다. 사고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공격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샅샅이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감시도 더 강화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값비싼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내부 팀원들, 심지어 업계 동료들과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 같이 강해질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되거든요.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망 공격에서 최고의 방어는 애초에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훨씬 전에 당신이 미리 구축해 놓은 바로 그 방어다. 결국 모든 건 준비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보안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께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플레이북의 모든 단계를 알게 되셨으니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팀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 회사의 공급망은 과연 정말로 안전한가요?